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일주일 만에 만나네요. 오늘은 환경과 생태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박민희 선생님하고 자원에 대해서 잘 공부했나요? 지난 시간에 아마 생물자원, 이런 것들 자세히 공부한 것 같아요. 오늘은 자원순환이라는 단원입니다. 우리 자원과 에너지라는 단원 두 번째네요. 그래서 자원순환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볼 건데, 자, 오늘 내용은 사실 좀 짧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자원 고갈되고 있고 그래서 재활용해야 되고 이런 별로 어렵지 않은 내용이라서 그냥 짧게 하고 그다음 선생님 과제를 대신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할 과제를 하나 좀 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은 자, 자원순환인데요. 교과서 보면서 할게요. 교과서, 아이고 이거 아닌데 잠깐만요. 교과서 보면서 할게요. 자, 교과서 있는 친구들은 107쪽을 꺼내주세요. 없는 친구들은 그냥 선생님하고 같이 화면으로 대신 보면 됩니다. 자, 좀 더 확대할게요. 여러분 잘 안 보이더라고요. 자, 2단원 자원순환. 자, 당연한 얘기예요.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 근데 여기 좀 잘못됐더라고요. 여기 뭐가 잘못됐냐면 이게 넓은 게 수렵, 그리고 작은 게 농경. 농경은 제대로 돼 있는데 얘네가 바뀌었더라고요. 얘네가 산업사회. 그래서 이거 반대로 했죠. 이게 산업사회가 0.05고 수렵세치가 99.5죠. 얘는 맞고요. 자, 그래서 우리 인류는 인류 문명 1만 년을 놓고 보면은 대부분 우리가 수렵 채집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산업사회에 들어오면서 우리 사람들이 사용하는 에너지가 굉장히 늘어났다는 겁니다. 굉장히 늘어났다는 건데 무슨 말이냐, 수렵 생활 하던 때는 우리 지구상에서의 에너지의 지금 사용한 에너지의 100분의 1만 써도 됐대요. 무슨 말이냐, 나무에 있는 과일 따먹고 또 채소 채집해 먹고 사냥도 해 먹고 요런 생활을 했다면, 농경사에 들어오면서 더불어서 추가로 뭘 하냐, 책도 만들고 또 뭘 할까요? 집도 짓고 이런 거 광물도 채집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하면서 점점 에너지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수렵 채집 시대보다. 자, 그 산업사에 들어오면은 실제로 지금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수업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수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고 혹은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이거는 현대죠. 이건 현대고, 산업사에 들어오면서 증기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산업사회에 사용되다가 지금은 이렇게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쓰면서.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자, 인류는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하는데 지금 사용한 에너지가 결국 어디서 들어오는 거냐, 외부에서 들어오는 에너지가 거의 대부분이란 거죠. 이 외부에서 에너지가 들어온다는 거는 태양. 근데 하지만 외부에서는 더 중요한 게 뭐냐, 물질이 들어오진 않죠. 들어오긴 합니다. 운석 정도. 근데 거의 우리 지구의 질량에 비해서 거의 굉장히 작은 수준이라는 거죠. 늘어나는 질량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구는 우주 공간과 물질의 소통이 거의 없고 에너지만 소통하는 폐쇄계라고 합니다. 폐쇄계.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거 중요하지 않고. 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쭉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지금 석유라고 하는 거는 땅에 묻혀 있는 거고 매장량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석유를 다 캐내면은 더 이상 쓸 수 있는 석유가 없어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석유를 아껴야 된다. 그래서 한때 선생님이 여러분 나이 때, 선생님이 고등학생일 때도 그때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석유를 앞으로 50년밖에 못 쓴다. 40년, 선생님 때는 50년이었는데 지금은 40년 됐네요. 40년밖에 안 남았다. 천연가스 얼마, 석탄 얼마. 근데 물론 요즘에는 셰일가스라고 하는
셰일가스라고 하는 뭐 새로운 형태의 화석연료가 나왔기 때문에 뭐 더 길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200년 쓸 수 있는 분량이다. 근데 하지만 결국 셰일가스도 결국 뭐예요?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란 거죠. 우리 지구상에서. 뭐 저 사는 동안 쓰기만 하면 돼요. 뭐 이게 아니라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 자손의 자손들도 쓸 수 있는 자원이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 자원을 어떻게 하면은 계속해서 쓸 수가 있냐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가 자원을 순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자원을 순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정되어 있는 자원을 결국 소비를 해야 됩니다. 소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비량을 줄이던지 소비하는 양을 줄이던지 아니면은 이 자원을 다시 쓰던지 뭐 이런 방법을 우리가 모색을 해봐야 되는데 자, 이게 그나마 더 현실성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소비량을 줄이는 거는 우리 인류가 이미 이렇게 소비하는 패턴이 있기 때문에 소비량을 줄이긴 어렵고 다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자원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혹은 정책을 도입함으로써 어떻게 하면은 자원을 다시 순환해서 쓰는 방법이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쭉쭉 넘길게요. 이 법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여기서는 자, 뭐 이 세 가지 생산자 책임 뭐 재활용 제도, 재활용 의무 제도, 빈용기 보증금 제도. 자, 우리한테 가장 익숙한 거는 요걸 거예요. 빈용기 보증금 제도. 자, 사진으로 간단히 보여주자면 이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자, 그 술병에는 왼쪽 거는 소주병이고 오른쪽 거는 맥주병인데요. 자, 이 술병 보면은 뒤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렇게 100원, 130원. 무슨 말이냐? 이 소주병, 맥주병을 산 곳 혹은 대형마트 그런 데 가서 가져가서 이걸 빈병을 주면은 다시 100원을 돌려줍니다. 다시 혹은 130원을 돌려주고. 자, 왜 이렇게 돌려주는 정책을 하겠어요? 그럴 거면 애초에 100원 싸게 팔지.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재활용의 비율이 더 높아졌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병을 그냥 단순히 이렇게 깨거나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일반 쓰레기에 섞어서 버리지 말고 다시 가져와서 재활용하는 게 자원순환 목적에서 훨씬 더 부합하다. 그런 취지에서 시작한 제도인 거죠. 소주와 맥주. 자, 자, 또 있습니다. 자, 또 어떤 제도를 하고 있냐, 우리나라에서는. 자, 종이팩 재활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종이팩 재활용. 선생님 어렸을 때는, 선생님 초등학교 때는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있었어요. 아나바다. 여러분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아나바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맞나요? 다시 쓰자. 뭐,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렇게 재활용을 하자라는 의미죠. 재활용을 하자는 의미고, 요즘에는 이렇게 영어로 써서 사말운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reduce, 절약, reuse, 재사용, 리사이클, 재활용 이렇게 세 가지 운동을 한다고 하네요. 뭐 이거 안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종이팩 같은 경우는 왜 따로 재활용을 하냐? 종이팩은 여기 일반 폐지와 달리 고급 펄프로 제작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종이란 거죠. 이게 그냥 일반 신문지나 그런 뭐 휴지나 이런 거랑 다르게 좋은 종이래요. 그래서 이런 종이를 만들기 위해서 투자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자원이. 그러니까 얘네를 다시 재활용하면은 그만큼의 에너지를 아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종이팩은 재활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나라에서도 이렇게 권장합니다. 이건 어디냐? 세종이네요. 우리 가까운 도시 세종이네요. 세종에서는 어떻게 하냐? 씻고, 펼치고, 말리고, 넣고 이렇게 해서 종이팩 수거함에 이렇게 모아서 그리고 이 종이팩을 모아서 주민센터에 가져다 주면은 화장지와 교환을 해준대요. 그래서 뭐 사실 수량이 많아서 현실적으로 하기가 좀 어렵지만 우리가 자원을 다시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200ml 우유 단위가 빠졌네. 200ml 우유를 100개 가져가면 화장지 한 롤을 준대요. 물론 화장지 한 롤 뭐 얼마나 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결국
이런 정책이 혹은 이런 사업이 우리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인다는 거죠. 재활용률을 높인다. 자, 다른 시에서도 다 하고 있어요. 해남에서도 하네요. 해남에서 뭐 주냐? 종량제 봉투 혹은 건전지를 주거나 혹은 화장지를 준대요. 결국 에너지라는 측면이란 거죠. 결국 에너지와 자원, 에너지, 자원, 쓰레기 이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한 묶음이란 거죠. 왜냐면은 결국 우리가 사용하는 자원들, 예를 들어서 우리 휴지라고 하는 건 어디서 왔죠? 휴지라고 하는 거는 나무에서 왔죠. 이 나무는 어떻게 자라죠? 나무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해서 자라죠. 그래서 이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나무가 휴지로 바뀌고, 그럼 이 휴지라는 걸 우리가 사용하고 나서는 또 쓰레기가 되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쓰레기를 다시 그냥 버립니까? 얘를 재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자 라는 차원인 거죠. 자, 우리 천안시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천안시 선생님이 그 이미지를 찾기 어려워서 그냥 요것만 준비를 했는데요. 자,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선생님이 여기 전화를 했는데 지금 계속 시행 중이고, 어디 가져가냐? 아무 데나 가면 된대요. 행정복지센터. 우리 불당동에도 있겠죠? 불당동 행정복지센터가. 혹은 저기 읍면 지역에 사는 친구들은 그 해당 읍면에 가면은 행정복지센터라고 있을 거예요. 뭐 옛날에는 뭐 동사무소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같은 겁니다. 이게 같은 거고. 자, 그래서 우유팩, 두유팩 뭐 이런 것들, 음료용 종이팩 그런 것들 여기선 좀 더 적네요. 50개. 우리 학교에서 먹는 거는 200ml니까 또 일반 가정에서 먹는 건 보통 1000ml죠. 1000ml는 15개 가져가면은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봉투 5매를 준대요. 당연히 뭐 금액적으로나 뭐 금액이 노력적으로나 사실 그렇게 충분한 보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결국 우리가 이런 거는 어떤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을 살리자. 그리고 이 환경을 누구한테 물려주자? 환경을 후대에 물려주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경제적인 측면보다도. 재활용. 자, 그래서 이렇게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 각종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나 여러분은 자연 계열보다도 문과 계열, 어문 혹은 뭐 사회, 경제 이쪽 계열로 진로를 희망하는 친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선생님이 알기로. 그래서 여러분 정책 만들기 혹은 정책 제안하기 한번 수행평가를 사실 우리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쯤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원격으로라도 선생님이 조금 어느 정도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1반부터 6반까지 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 해당된 내용입니다. 1, 2, 3, 4, 5, 6반. 그래서 그 환경 수업을 같이 하시는 선생님, 그 서진 선생님, 박민희 선생님 셋이 다 이렇게 하기로 된 거고 우리 2학년 1반부터 6반까지는 다 이 수행평가를 할 거예요. 자, 뭐냐면요. 유엔의 한 가지 환경에 관련된 제안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여기서 우리 봤던 거 공병을 수거하는 공병을 가져다 주면은 돈을 주는, 그러니까 애초에 100원을 비싸게 파는 거죠. 소주를 팔 때. 왜냐면은 그 소주병 가격까지도 같이 팔고 나중에 반납하면은 그걸 돌려주는 그런 개념인 거죠. 이런 정책 혹은 이런 정책 뭐 종이팩 교환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안을 해보는 건데요. 제안서를 작성해보는. 그래서 이거를 뭐 여러분이 진짜 더 하고자 하면 이걸 진짜 실제로 영어로 번역을 해서 한번 유엔에 한번 제출해보는 것까지도 하면 좋겠지만 뭐 그거는 수행평가로는 해당이 안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오늘 영상 20분 내로 자를 건데 자, 남은 시간에 뭐 하냐? 여러분 요거를 할 거예요. 요거. 자, 그래서 뭘 하냐? 쉽습니다. 도서를 정하면 됩니다. 선생님이 같이 탑재를 할게요. 뭐냐면은 2018년에 환경부에서 선정한 우수도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중고등학생용 그리고 일반인용, 성인용 혹은 전체 뭐 이런 책들을 다 모아봤어요. 그래서 무슨 개구리 도룡뇽 배밀기, 뭐 펄떡이는 환경 이야기 뭐 이런 재밌어 보이는 책들이 많죠. 재미없어 보인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책들 중에 여러분이 보고 싶은 책을 고르는 거예요. 이런 거, 사양 고양이 눈물을 마시다. 선생님도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인도네시아에서 고양이들이 고통받고 있대요. 루아커피. 루아커피가 뭐죠? 고양이가 그 사양 고양이라는 고양이들이 그 커피 알 원두를 먹고 이렇게 변을 보면은 그 변이 이렇게 완전히 소화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새로 나온대요. 그래서 그 루아커피라는 게 나오는데 그 커피가 그 고양이 똥 가지고 만든 게 루아커피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고양이들을 이렇게 학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철창에 가두고. 예전에는 고양이를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똥 쌀 때 기다려서 이렇게 똥을 이렇게 채집하는 그런 커피였대요. 되게 비쌌대요. 그래서 100g에 뭐 50만 원 그렇게 했었는데 100g 하면 요만큼에 50만 원인 거죠. 요만큼에 50만 원. 그렇게 비쌌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 고양이들을 가둬놓고 계속 이렇게 먹이기만 한대요. 뭐냐, 그 커피 밥 딴 거 안 주고 커피만 먹인대요. 그러니까 그 정신병도 오고 한대요, 고양이들이. 선생님도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런 내용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책들, 재밌어 보이는 책들을 여러분이 고르면 됩니다. 나는 이 책 보고 싶어요, 저 책 보고 싶어요. 선생님 픽도 올려놨어요. 선생님이 책을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선생님이 읽어본 책들, 뭐냐면은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 이런 것들은 문과죠. 생명과학적인 내용이기도 한데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읽었어요. 숲에서 우주를 보다, 나무의 노래, 뭐 이런 책들 너무 좋은 책들 많습니다. 재밌는 책들. 그 뭐 쓰레기책, 이 책은 되게 쉬워요. 책이 되게 얇습니다. 자, 그 책을 정하고, 이렇게 책을 정하고, 여러분이 보고 싶은 책을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책을 어떻게 구할지를 여러분이 계획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선생님도 찾아보니까요, 우리 천안시에 도서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학교랑 가까운 도서관 같은 경우는, 학교랑 가까운 곳 같은 경우는 여기 천안시청에 도솔도서관이라고 있대요. 도솔도서관. 그리고 여기 쌍용도서관, 쌍용고 옆에죠. 쌍용고 옆에 쌍용도서관. 이렇게 쌍용고랑은 거리가 있구나. 쌍용고 아닌가?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가까운 도서관, 뭐 선거에도 있고 도서관 다 있습니다. 주정동에도 있고. 자, 도서관에서 책이 있는지 검색을 해보면 돼요. 여기서 도서 검색 들어가서. 다행히 우리 도서관 다시 개장했대요. 그러니까 코로나지만 5월 6일부터 개장을 다시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도서관 여기 들어가서 검색하면 돼요.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숲에서 우주를 보다. 숲에서 우주를 보다. 그렇게 검색하면은 이 책이 어디에 있는지, 이 책이 여기 기관, 여기 선거도서관, 주정도서관, 도솔도서관, 중앙도서관, 신방도서관, 청수도서관 이렇게 있네요. 아니면은 선생님은 권장하고 싶은 게 우리 환경이잖아요. 환경. 그러니까 저기 중고서점 가도 좋아요. 저기 알라딘 중고서점 가서 책을 싸게 구입을 해도 좋고, 아니면은 집에 있는 책을 활용해도 좋고요. 뭐든 다 좋습니다. 내가 어떻게 책을 구할지, 어떻게 내가 책을 구입하거나 대여할지 계획을 세우고, 자, 그 다음에 잘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좀 확대할게요. 자, 그리고 그 여러분이 어떤 책을 읽을지, 어떻게 구해서 읽을지를 과제 탭에 과제 탑재를 해주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선생님이 양식은 다시 올릴게요. 그래서 나는 뭐 숲에서 우주를 보다, 뭐 데이비드 뭐 누구 뭐 이렇게 저자 쓰고, 그 다음에 뭐 나는 구입할 거다, 혹은 뭐 어디 선거도서관에 있다, 선거도서관.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올려주면 됩니다. 어떻게 할지 그냥 구입이라고 써도 좋고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우리 계약하면은 환경 제안서 작성하기 해볼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모둠으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모둠 활동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인으로 아마 할 것 같은데, 근데 우리가 환경 제안할 때 적어도 책 한 권 정도는 참고를 해보자고요. 그래서 책을 참고해서 이 환경 제안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책을 한 권씩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남은 시간은 이 과제를 선생님이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